자, 이번 강좌에서는 절대부등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개의 절대부등식을 소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할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식이에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평균이면 그냥 일반적인 산수에서 사용하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하평균에 대해서는 도형적인 특성을 이용한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후에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나면 아마 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양수 A, B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수겠죠. 자, 이랬을 때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와 기하평균은 루트 AB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는 이건 어차피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양변에 2를 곱하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때요? 증명을 해놔야 되겠죠? 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로 볼까요? 자, 이 식에서 지금 바라다 보면 제곱근 기호가 붙어 있네. 제곱근 기호가 있을 때 대수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 제곱해서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뺄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 루트 AB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면, 자, 여기는 A제곱 2AB B제곱이고 여기는 4AB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니까 A-B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 되어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즉 얘가 얘보다 크다 또는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눈으로 봐도 제로가 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A하고 B가 같을 때죠. 단 A하고 B가 같을 때, 이거일 때 등호는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증명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 식에 대한, 두 숫자에 대한 크기만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술기하평균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까?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실제 입시 현장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양수 x와 y를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 두 수를 곱하면 항상 1이래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2x 플러스 3y의 최소값은 뭘까?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요. 양수에 대해서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일단 산술기하평균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x 플러스 3y, 2x라고 하는 숫자와 3y가 합쳐져 있어요. 자, 2x, 3y.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네. 얘는 2의 루트 2x 곱하기 3y. 그랬더니 여기 xy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2 루트 6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바로 정리가 돼버렸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2x 플러스 3y가 2 루트 6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최소값 구하기 참 쉽죠? 그렇지? 되게 간단해져 버렸네. 자, 그런데 이런 최소값을 가질 때 XY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되어질 때의 상황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때
2x하고 3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그때 xy 값이 만들어지겠죠. 계산을 해보면 x는 2분의 루트 6이고 y는 3분의 루트 6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루트 6이고 3분의 루트 6일 때 얘는 최소값으로 얘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됐나요? 조금 헷갈리나요? 자, 여러분들이 산술교평균의 그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곱의 값이 일정하죠. 그죠? 곱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쪽 값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식 또는 이 식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체크해야 될 거 여기서 곱 A, B가 일정하면 반드시 그 합은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이런 사실.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가 일정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플러스 B가 일정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일정한 값이면 상수예요. 얘가 걔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 곱이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곱 그리고 합이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술교평균에 대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 현장에서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자, 바로 코시 슈바르츠. 이름 참 거창하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인데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사용되어질 변수에 대해서 제한을 뒀죠. 양이다. 근데 이번에는 제한을 안 둡니다. A, B, X, Y라고 하는 것들이 실수예요. 이것도 제한이라면 제한이겠네요. 실수 A, B, X, Y에 대해서 AX 플러스 BY라고 하는 수식에 제곱을 시켜주면 얘는 마치 개수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변수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X와 Y의 제곱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바로 코시 슈왈츠 부등식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될 때 자, 등호는 A하고 X, B하고 Y 사이의 관계에서 A분의 X와 B분의 Y가 성립할 때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렇게 A하고 X 이렇게 분수로 묶여 있네요. B하고 Y 또 역시 분수로 묶여 있어요. 요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입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활용을 위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증명은 그냥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좌변에서 우변을 그대로 빼주면 되겠네. 자, 좌변에서 우변을 그대로 뺍시다. 빼면 여기 A제곱 X제곱이 있고 AX제곱이 있고 A제곱 X제곱이 있고 날아가겠죠. B제곱 Y제곱 여기 B제곱 Y제곱 날아가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A제곱 Y제곱 그리고 B제곱 X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AB XY하고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살펴보면 얘는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아까처럼 이때 뭘 하려고 그러죠? 등호가 성립될 때 이때 등호는 얘하고 얘가 같을 때예요. AY와 BX가 같을 때. 그거를 지금 잘 살펴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A하고 X하고 연관이 있고 B하고 Y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은 이렇게 생긴 최대값을 갖는다. 됐습니까? 만일에 제곱기호를 없앤다면 ax 플러스 by는 이렇게 생긴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읽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형태를 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구조 다시 한번 보세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마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변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활용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y는 실수예요. 실수인데 3x 플러스 4y가 25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일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의 최소값을 한번 좀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언뜻 보면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곱의 최대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건도 지금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어지는 변수가 몽땅 다 양수여야 된다. 여기는 실수이면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 여기에서 y를 찾아서,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5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이 식이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시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x에 관한 2차식을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서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돼요. 함수에 대한 특징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 지금 잘 바라다 보세요. 얘를 지금 잘 바라다 보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마치 원방정식 같은 꼴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원방정식이네.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을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직선 위에서 결정을 짓겠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적당한 xy를 구해서 원방정식을 결정을 하자. 여기 있는 xy를 찾아서 집어넣어 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할 때 요 위치에 xy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r제곱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체크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도 그렇고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공부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여기에 변수, 여기에 변수에 대한 제곱의 합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적용을 하면 3x 플러스 4y의 제곱은 개수 3의 제곱, 4의 제곱, 그리고 변수의 제곱 요렇게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바이 코시-슈왈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3x 플러스 4y가 2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25죠. 이거 25의 제곱. 그러니까 25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 부등식 하나 알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최소값이 만들어지네요. 그럼 그때 상황에서 x, y는 어떻게 될까? 단 등호는, 즉 최소값을 갖는 상황은 언제냐면 여기 3분의 x하고 4분의 y가 같을 때입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야? 현재 지금 얘하고
얘하고를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연립 하나마나 여기서 결과가 다 드러났어요. 서로소니까 x는 3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 y는 4가 되어져 버리면 되는 거죠. x가 3이고 y가 4면은 등호가 성립이 되어져서 그때 바로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때 xy의 조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점차적으로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자꾸 나옵니다. 예전 것을 잊어먹지 마세요. 다 예전 방법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2차 부등식형 절대부등식.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예문을 한번 좀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0 이상이 되어질 k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체크해 봐라 하는 문제. 앞에 거하고 지금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되어질 조건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도형하고 연관되면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자, 얘를 두 개로 나눌게요. y 이퀄 투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라고 하는 함수 하나. 자, 이쪽에 y 이퀄 투 제로라는 함수 하나. 얘는 뭐예요? 얘는 x축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던지 같던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이 함수가 있고 x축이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여기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질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려면 방정식으로 봤을 때 허근을 갖던지 얘하고 얘하고 관계에서 허근을 갖던지 아니면 중근을 갖던지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하가 되어지게 하라.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방정식 형태로 봤을 때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를 해보면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리고 얘는 k제곱 k의 k 마이너스 4인데 그게 0 이하가 되어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취하는 범위는 최소 0이고 이게 지금 최소값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요게 최대값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됐습니까? 비교적 제일 쉬웠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어진 변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더라. 그러면 이유 따지지 말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일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2차 부등식 형태의 절대부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보다가 보면 이제 이거를 적용할지 이거를 적용할지 이런 방식을 적용할지 아마 금방 눈에 띌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